저는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팍팍해도요, 사람들이 멍 때리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코인 한다고 우 달라들고, 주식 한다고 달라들고, 부동산 한다고 달라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자본주의 사회에 나쁘냐라고 반문을 하고, 자, 그러면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투자나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버는 부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사고의 배경에는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돼버린 부분을 방금 집이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기를 하는 거. 그래서 돈을 월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자본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중세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가진 이중성, 그런데 거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켈빈주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근검, 성실부터 시작해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부각시켰지, 거기에 투자, 투기한 가치를 부각시킨 것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이자니 돈이니 투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는 종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흔히 경멸할 때 돈놀이하는 사람이라고 경멸을 했고, 그것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불행에도 갔지요. 자, 세계의 자본주의가요, 이제는 거의 막장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졌던 자기 정화 기능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돈을 번다라는 부분 속에서 도덕심을, 최소한의 양심을 상실해 버리면 남의 돈을, 남의 몫을 빼앗는 이 부의 추출, 즉 남한테서 부를 짜내는 부분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이걸 흔히 카지노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약육 강식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슈퍼 캐피탈리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요. 천민 자본주의라고도 하고요. 조지 스티글리츠가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석학이죠. 자, 미국의 5대5 주변의 공업지대에 러스트 벨트가 있고, 주변에 인디애나주 겔이라는 공업도시에서 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한 소년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유년기일 때, 미국이 1950년, 60년 초반일 때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지만은 인종차별, 불평등, 노동쟁의도 많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사회의 여러 불평등을 보면서 성장해서 엘리트 코스를 가서 예일대 교수, 세계은행 부총재, 콜롬비아대 석자 교수, 대통령 경제고문,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까지 된 이 스티글리츠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주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고,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금융화라는 것은 적당히 해야지 세상 모든 부분을 금융화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제조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 노동과 제조를 통해서 거기에 은행가와 또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이런 원칙이 깨져버리고, 이것이 금융화가 결국 세계화를 불러오고, 이 정부가 세계화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센 자가 다 장악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레이건보다도 더 심각한 대중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쓰는데 이것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주류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 러스트 벨트나 잃어버린 세대를 위하는 척해도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득권, 그리고 힐러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 후보면 적어도 이 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통찰력이 우선입니다. 세세한 기술 테크닉은요 필요 없어요. 그걸 대선 후보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경제가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답이 해결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요. 왜 저런 줄 압니까? 미국에서 성공해서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면 이미 자기의 출신 배경이 어쨌든 기득권하에서 오래 살은 사람이 기득권의 도움을 받아 대선 후보에 반열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국 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내다본다면 대선 후보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매우 미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일부는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살아온 배경이 대선으로 가기까지의 배경이 아니라 태어난 배경부터 살아온 배경이 기득권 중에서도 아주 저질적 기득권 사이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의해서도 답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에 비하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왜 저런가? 그 사람들도 그 중에 보면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가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기득권화가 상당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한번 보세요.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득권으로 살아남았을 때 그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누가 이 시대를 망치고 있는가 지적하려면 그 지적하는 대상이 다 센 놈들인데 말을 하겠습니까?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머리가 이해력이나 통찰력이 이미 부족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슨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IT 기술을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 부분 공부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왜 이런 사회가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왜 일자리가 없느냐, 왜 사람들이 전부 도박 코인으로 빠져들고 왜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을 안 하고 왜 미래가 없다고 여기느냐, 왜 성장이 멈춘 사회인가 아닌가는 논쟁을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답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분으로 얻어가지고 적당히 던지는 소리에 감성 멘트라고 좋아하고 박수 쳐갖고는 유권자들에게는 희망 없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